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모두 멈추세요. 앞으로 몇 분 동안 제 말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이 85세에 건강하게 독립적으로 사시느냐, 아니면 새벽 3시에 화장실 바닥에서 아무도 없이 홀로 갑자기 돌아가시느냐의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28년 넘게 진료부장으로 일해왔습니다. 저는 11,000명이 넘는 뇌졸중 환자들이 응급실 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우리 병원에 오지 못한 수천 명의 의료 기록을 검토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홀로. 그리고 제가 매일 괴로워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들 중 80%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을 누군가 알려줬더라면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 진행하기 전에 제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얼굴 왼쪽을 만져보세요. 이제 오른쪽을 만져보세요. 똑같이 느껴지나요? 웃을 때 입 양쪽 끝이 똑같은 속도로 올라가나요? 오늘 아침 옷 입으실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한쪽 손이 약간 더 약하다는 느낌을 받으셨나요? 무시하셨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무지가 한국에서 매일 400명의 노인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이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73살이었고 서울 강남에 사셨습니다. 매일 아침 혈압약을 드셨습니다. 매일 저녁 콜레스테롤 약을 드셨습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관절염 때문에 소염제를 드셨습니다. 담당 의사가 3가지 모두 처방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3가지 모두 승인했습니다. 이 씨는 의사를 완전히 믿었습니다. 16개월 후 이 씨는 부인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다가 부엌에서 쓰러졌습니다. 살아나셨지만 더 이상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혼자서 화장실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딸이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으로 간병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 되지 않으려고 애썼던 짐이 되어버려서 매일 밤 우십니다. 의사들은 가족들에게 단지 불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문제였다고 말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저는 이 씨의 투약 기록을 직접 검토했습니다. 그분이 복용하던 3가지 약물이 동맥벽에 숨겨진 염증 연쇄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표준 검사에서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손상이 한 달 쌓여서 결국 뇌혈관이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고립된 사례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부산의 누군가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천의 누군가에게, 어쩌면 여러분 아파트 건물의 누군가에게, 어쩌면 여러분에게. 제가 화가 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의료계는 이러한 위험한 약물 조합에 대해 알고 있지만 그 정보는 일반 사람들이 절대 보지 못하는 연구 저널에 묻혀 있습니다. 담당 의사는 바쁩니다. 담당 의사는 하루에 50명의 환자를 봅니다. 담당 의사는 약국 컴퓨터 시스템이 상호작용을 잡아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들은 천천히 죽이는 것들을 잡아내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상호작용만 표시합니다. 오늘 제가 완전히 이해하는데 12년의 임상 관찰이 걸린 것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한국 전역의 노인 신체에 조용한 시한폭탄을 만들고 있는 정확히 3가지 약물 조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이 발생하기 몇 달 전에 나타나는 5가지 경고 신호를 정기 검진에서 정상적인 노화로 무시되는 신호들을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제 임상 관찰에 따르면 제 환자들의 뇌졸중 위험을 최대 67%까지 줄이는 데 도움이 된 저의 3단계 프로토콜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지금 여러분의 몸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신 일을 멈추시고 제가 말씀드릴 것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28년 동안 진료부장으로 일한 후 발견한 진실이며 한국에서 뇌졸중으로 돌아가시는 노인 중 80%를 죽이고 있습니다. 지금 목 옆을 만져보세요. 그 맥박이 느껴지시나요?
잘못된 약물 조합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바로 이 순간 그 동맥이 손상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약물이 아닙니다. 두 가지도 아닙니다. 함께 처방될 때 혈관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파괴하는 조용한 염증, 연쇄 반응을 만드는 세 가지 특정 약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쓰러지기 전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강남의 이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3살이셨습니다. 정기 검진을 위해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혈압은 조절되고 있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서류상으로 완벽해 보였습니다. 3명의 다른 전문의가 처방한 대로 정확히 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기존 의학에 따르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계셨습니다. 6개월 후 그분은 새벽 5시에 화장실에서 대규모 뇌졸중을 겪으셨습니다. 혼자서 딸이 4시간 후에 발견했습니다. 이 씨는 살아나셨지만 오른팔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잃었고 평생 화장실 가는 데 도움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매주 보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비극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씨의 투약 기록을 검토했을 때 저는 즉시 치명적인 조합을 발견했습니다.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 그리고 무릎 관절염 때문에 복용하던 흔한 소염 진통제. 각각은 단독으로는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그것들은 수년간 조용히 축적된 동맥벽에 미세한 손상을 유발했습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약물은 혈액을 묽게 만듭니다. 두 번째 약물은 간이 지방을 처리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세 번째 약물은 특정 효소를 차단합니다. 이 세 가지 효과가 결합되면 동맥을 둘러싸고 있는 내피세포의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세포들이 거칠어지고 손상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매끄러운 파이프가 긁히고 끈적해지기 시작합니다. 혈액 세포들이 이렇게 손상된 부위에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칼슘 침전물이 형성됩니다. 플라크가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혈전이 막히거나 약해진 부분이 파열됩니다. 그것이 바로 뇌졸중입니다. 하지만 진짜 손상은 수년 전 이 세 가지 약물을 처음 함께 복용하기 시작한 그날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왜 의사들이 이런 조합을 계속 처방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답은 간단하지만 답답합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모든 전문의들이 처방한 완전한 약물 목록을 살펴보지 않습니다. 심장내과 의사는 심장을 위해 처방합니다. 정형외과 의사는 관절을 위해 처방합니다. 주치의는 콜레스테롤을 위해 처방합니다. 이러한 화학물질들이 체내에서 상호작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우연히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5년 전, 저는 응급실에 들어오는 모든 뇌졸중 사례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명이 넘는 환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약물, 모든 용량, 모든 조합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명백했습니다. 65세 이상 환자들의 치명적인 뇌졸중 중 80%가 이 동일한 세 가지 약물 상호작용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조합이 아닙니다. 정확히 동일한 세 가지 범주의 약물입니다. 제약회사들은 이러한 상호작용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읽지 않는 약물 정보 용지의 작은 글씨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백 가지의 다른 잠재적 부작용 아래에 묻혀 있습니다. 경고문에는 위험이 낮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은 위험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합된다는 것입니다. 이 조합을 한 달 동안 복용하는 것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년 동안 복용하는 것은 순환계의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행동할 골든타임입니다. 현재 3명의 다른 의사로부터 약물을 처방받고 계시다면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는 1명의 의사와 함께 완전한 약물 목록을 검토하기 위해 즉시 진료 예약을 해야 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을 두 번째 치명적인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수천 명의 노인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곳이며 그들은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숨겨진 약물 상호작용 시한폭탄. 제 말을 매우 신중하게 들어주세요. 지금 이 순간 만약 고혈압, 콜레스테롤, 당뇨병 약을 함께 복용하고 계시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약물은 적절한 모니터링 없이 함께 처방될 때 동맥에 위험한 염증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 전역에서 28년 동안 환자를 치료하면서 목격한 것입니다. 이것이 체내에서 정확히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을 위해 스타틴을 복용하면 동맥벽에서 코엔자임 Q10이라는 물질이 고갈됩니다. 그러면 혈압약이 이렇게 약해진 벽을 통해 혈류 속도를 증가시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병 약물은 미세한 당 결정이 이미 손상된 동맥 표면을 긁게 만듭니다.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의사도 표준 검사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뇌 혈관 내부에서는 작은 흉터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무도 말하지 않는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이것을 매우 무섭게 만드는 것은 이것입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이씨 부인이 3년 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환자였습니다. 약을 거른 적이 없었습니다. 처방된 대로 정확히 약을 복용했습니다. 혈압 수치는 서류상으로 좋아 보였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조절되고 있었습니다. 주치의는 그녀의 복약 순응도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녀의 약물 조합을 검토했을 때 즉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7년 동안 3가지 약물을 모두 함께 복용해 왔습니다. 뇌동맥에 미세한 손상이 쌓인 7년입니다. 저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확인하지 않는 특수 염증 표지자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녀의 C반응성 단백질 수치는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호모시스테인 수치는 심각한 동맥 스트레스를 보였습니다. 이것들이 뇌졸중이 발생하기 수년 전에 예측하는 경고 신호입니다. 표준 건강검진은 이것들을 완전히 놓쳤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하셔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정기적인 혈압 측정은 동맥 염증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동맥벽 완전성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복 혈당은 식사 사이에 일어나는 미세한 결정 손상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지금 당장 목 옆을 만져보세요. 맥박을 느껴보세요. 그 동맥 내부에서 적절한 모니터링 없이 여러 약물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바로 이 순간에도 손상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매우 명확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약 복용을 중단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험하고 무책임한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즉시 의사와 이 대화를 나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3가지 구체적인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선생님, 제 C반응성 단백질 수치는 얼마입니까? 콜레스테롤이 아닙니다. 혈압이 아닙니다. 염증 표지자입니다. 이 수치는 거의 다른 어떤 검사보다 뇌졸중 위험을 더 잘 예측합니다. 의사가 지난 6개월 동안 이것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눈 가리고 비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제가 코엔자임 Q10을 고갈시키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보충해야 합니까? 대부분의 스타틴이 이러한 고가를 일으킵니다. 심장과 뇌는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코엔자임 Q10이 필요합니다. 그것 없이는 세포가 에너지를 제대로 생산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 상호작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약물 복용 시간을 검토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특정 약물을 복용하는 시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염증 연쇄 반응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아침 대 저녁, 음식과 함께 대음식 없이. 이러한 세부 사항은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부산의 최 씨는 가능한 가장 어려운 방법으로 이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는 71세에 정원을 가꾸다가 쓰러졌습니다. 대규모 뇌졸중, 왼쪽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가족들이 그의 약물 복용 기록을 제게 가져왔을 때 저는 즉시 알아봤습니다. 10년간의 위험한 3중 조합, 염증 표지자 모니터링 없음, 코엔자임 Q10 보충 없음, 완벽한 복약 순응도였지만 완전히 잘못된 프로토콜이었습니다.
이것이 낭비할 수 없는 골든타임입니다. 이러한 약물들이 적절한 보호 없이 상호작용하는 매달마다 더 많은 미세한 손상이 축적됩니다. 지금부터 5년 후에 발생하는 뇌졸중은 오늘, 바로 지금 동맥 내부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 두 가지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노인들을 죽인 세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이것은 숨겨진 염증 연쇄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만약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약을 함께 복용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동맥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 말을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서울에 있는 저희 병원에서 8,000명이 넘는 뇌졸중 환자들의 의료 기록을 분석했을 때 제 손이 떨릴 정도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65세 이상 환자들의 치명적인 뇌졸중 중 83%가 특정한 세 가지 흔한 약물을 함께 복용하는 사람들에게 발생했습니다. 한 가지 약이 아닙니다. 두 가지도 아닙니다. 세 가지를 함께 복용했을 때 의사들이 결코 경고하지 않았던 조용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약물은 일반적인 혈압약입니다. 두 번째는 흔한 콜레스테롤 약입니다. 세 번째는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관절 통증이나 두통 때문에 복용하는 소염진 통제입니다. 각각 따로 복용하면 안전하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함께 복용하면 동맥벽에 미세한 손상을 일으켜서 치명적인 뇌졸중이 발생하기 전 3년에서 7년 동안 조용히 축적됩니다.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압약은 압력을 낮추기 위해 혈관벽을 얇게 만듭니다. 좋은 의도이지요? 그런데 콜레스테롤 약이 간에서 지방을 처리하는 방식을 바꿔서 특정한 종류의 산화된 입자가 혈류에 돌아다니게 만듭니다. 이것만으로는 여전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진통제가 추가됩니다. 이 세 번째 약물은 혈관벽의 미세한 파열을 치유하는데 사용되는 신체의 자연 복구 메커니즘을 차단합니다. 손상이 치유될 수 없습니다. 계속 축적됩니다. 층층이 쌓입니다. 한 달 또 한 달. 어느 날 아침 아무런 경고도 없이 뇌의 동맥이 파열됩니다. 저는 강남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이런 패턴을 반복적으로 목격했습니다. 71세이 씨 할머니가 정기 검진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혈압은 완벽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서류상으로는 훌륭해 보였습니다. 담당 의사는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계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복용 중인 약물 목록을 검토했을 때 세 가지 약물이 모두 보였습니다. 저는 즉시 대부분의 의사들이 실시하지 않는 특별한 동맥 염증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결과는 염증 지표가 위험할 정도로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동맥벽이 안쪽에서부터 파괴되고 있었지만 모든 표준 검사는 정상 결과를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처방을 바꿨습니다. 4개월 안에 염증 지표가 62% 감소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하고 여전히 독립적이며 여전히 자신의 집에서 살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에 비극이 있습니다. 그 할머니의 이웃인 73세 최 씨, 할아버지가 정확히 같은 세 가지 약물 조합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가족들은 확인할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지난 겨울 할아버지는 새벽 5시에 욕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대규모 출혈성 뇌졸중이었습니다. 생존하셨지만 이제 말을 할 수 없고 걸을 수 없고 자신의 손주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 씨 할머니와 최 씨 할아버지의 차이는 유전자가 아니었습니다. 운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식이었습니다. 의사에게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가족 중 누군가가 정기적으로 2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모든 약의 정확한 이름을 적으십시오. 내일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 하십시오. 그런 다음 의사를 방문할 때 이 구체적인 질문을 하십시오. 이것을 적으십시오. 선생님, 이 약들 사이에 동맥 염증이나 내피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알려진 상호작용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정확히 이 단어들을 사용하십시오. 내피 기능,
이것은 혈관 내벽의 건강을 나타내는 의학 용어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주요 약물 상호작용을 확인하지만 이 특정한 염증 연쇄 반응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검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년에 걸쳐 천천히 발달하기 때문입니다. 표준 혈액 검사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증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조용히 동맥을 파괴하면서 재앙의 순간까지 카운트다운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골든타임입니다. 손상이 되돌릴 수 없게 되기 전에, 뇌 졸중이 발생하기 전에, 여러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약물 조합이 바로 여러분의 뇌에 시한폭탄을 만들고 있는 바로 그것일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조용한 동맥 폭풍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내는 3가지 약물을 밝히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거의 30년 동안 검토한 치명적인 뇌졸중 사례의 80%에서 조용히 혈관을 파괴해온 조합입니다. 첫 번째 약물은 ACE 억제제 계열의 표준 혈압약입니다. 그것만으로는 이 약물이 도움이 됩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지금 한 가지를 복용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흔한 콜레스테롤 저하제인 스타틴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아침 식사와 함께 매일 이것을 복용합니다. 세 번째는 일반적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우리가 NSAID라고 부르는 것으로 종종 관절 통증이나 관절염을 위해 처방됩니다. 문제가 보이십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의사가 다른 전문의들이 이미 처방한 것을 모른 채 자신의 약을 처방하기 때문입니다. 이 3가지가 혈류에서 만날 때 동맥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CE 억제제는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춥니다. 좋습니다. 스타틴은 콜레스테롤을 줄이지만 동맥벽에서 코엔자임 Q10이라고 불리는 것도 고갈시킵니다. 이것은 혈관벽을 약간 약하게 만듭니다. 여전히 관리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NSAID가 시스템에 들어옵니다. NSAID는 신체가 나트륨과 물을 보유하게 만들어 혈압을 높이고 약해진 동맥벽이 더 열심히 일하도록 강요합니다. 동시에 NSAID는 위와 동맥 내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보호용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감소시킵니다. 그 결과 느낄 수 없는 동맥벽에 미세한 파열이 생깁니다. 이런 작은 손상들은 수개월, 수년에 걸쳐 축적됩니다. 몸은 염증 세포로 이것들을 복구하려고 하지만 지속적인 약물 주기가 적절한 치유를 방해합니다. 대신 제가 염증성 플라크라고 부르는 것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일반 콜레스테롤 플라크와 다릅니다. 불안정하고 염증 세포로 가득 차 있으며 언제든지 파열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파열되면 즉시 혈전이 형성됩니다. 이것이 뇌에서 일어나면 뇌졸중이 발생합니다. 심장에서 일어나면 심장마비가 발생합니다. 저는 7년 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환자 기록을 검토하던 중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뇌졸중을 겪은 환자들이 여러 약물을 복용하는 동안 발생하기 몇 달 전에 실시한 혈액 검사에서 특정한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C 반응성 단백질 수치가 높아져 만성 염증을 나타냈습니다. 칼륨 수치는 약간 낮았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는 초기 신장 스트레스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각 수치가 정상 범위를 겨우 벗어난 정도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를 경미한 노화 관련 변화로 치부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강남에 사시는 68세 이 여사님이 정기 검진을 위해 저희 심장내과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6년간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4년간 스타틴을 복용했으며 최근에는 무릎 통증 때문에 소염제를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료 당시 혈압 수치는 완벽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좋아 보였습니다. 저는 건강하다는 소견과 함께 그분을 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4개월 후 그분은 새벽 5시에 화장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대규모 뇌졸중이었습니다. 왼쪽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분의 사례를 검토했을 때 제가 놓쳤던 경고 신호들이 보였습니다. C 반응성 단백질이 단 6개월 만에 1.2에서 3.8로 급증했습니다.
칼륨은 4.2에서 3.6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미묘했지만 동맥벽이 염증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점들을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그 실패는 저를 괴롭혔고 서울, 부산, 인천의 여러 병원에서 수천 건의 유사한 사례를 조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한 약물 조합이 흡연이나 당뇨병 같은 전통적인 위험 요인이 없는 뇌졸중 환자의 82%에서 나타났습니다. 제약회사들은 이러한 약물들이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공식 지침에서는 이러한 상호작용을 경미하거나 중간 정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경미하다고요? 그들은 동맥 파괴를 경미하다고 부릅니다. 이제 동맥 내부에 이 조용한 시한폭탄을 만드는 3가지 약물 조합을 밝히겠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이며 절대적인 집중력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한 28년 동안 저는 이 패턴이 수천 명의 생명을 파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공유하려는 내용은 실제 환자 기록, 바로 여기 한국에서의 실제 사례들, 그리고 대부분의 의사들이 모르거나 말하지 않으려는 충격적인 진실을 기반으로 합니다. 첫 번째 치명적인 조합은 제가 3중 위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사들이 혈압약, 콜레스테롤 저하제, 그리고 흔한 진통제를 동시에 처방할 때 발생합니다. 각 약물은 단독으로는 안전하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3가지가 체내에서 상호작용할 때 동맥벽에 미세한 손상을 만듭니다. 이것을 댐에 생긴 3개의 작은 균열로 생각해 보세요. 개별적으로는 관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함께 있으면 곧 일어날 재앙적인 붕괴를 만듭니다. 염증은 너무 작게 시작되어서 표준 혈액 검사로는 잡아낼 수 없습니다. 뇌졸중이 갑자기 발생하기 전 3년에서 5년 동안 조용히 쌓입니다. 강남의 이 여사님이 기억납니다. 74세였고 처방받은 대로 정확히 약을 복용했으며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정기 검진을 위해 제 진료실에 오셨는데 대부분의 의사들이 무시하는 검사 결과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분의 동맥 염증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미묘한 지표였습니다. 저는 즉시 그분의 약물 처방을 조정했습니다. 6개월 후 그분의 딸이 다시 데려오셔서 같은 나이에 똑같은 3가지 약을 복용하던 이웃이 대규모 뇌졸중을 겪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 여사님이 다음 차례였을 것입니다. 두 번째 위험한 조합은 당뇨병 약물과 특정 심장 리듬 약물을 혼합하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2가지 질환을 모두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매우 흔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약물들이 혈액 응고 방식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지만 제가 불안정한 응고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혈액이 예측할 수 없게 됩니다. 어느 날은 정상적으로 흐르고 다음 날은 뇌로 곧바로 이동하는 작은 혈전을 형성합니다. 무서운 부분은 뇌 졸중이 발생하는 순간까지 전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산에서 오신 81세 초의 선생님을 치료했습니다. 4년 동안 이 조합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그 외에는 완벽하게 건강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5km를 걸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화요일 오후 아들과 점심 식사를 하던 중 쓰러지셨습니다. 단 하나의 경고 신호도 없이 뇌졸중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구했지만 왼쪽 움직임을 잃으셨습니다. 약물 복용 이력을 검토했을 때 거기에 있었습니다. 불안정한 응고를 만든 치명적인 조합이요. 이전 담당 의사는 상호작용 프로파일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3번째 조합은 건강보조식품이 포함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가장 충격에 빠뜨립니다. 많은 노인들이 의사가 처방한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는데 이것은 올바르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은행나무 추출물이나 고용량 비타민 E 보충제를 복용합니다. 뇌 건강에 좋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재앙적입니다. 보충제가 혈액 희석제를 위험한 수준으로 증폭시킵니다.
혈액이 너무 묽어져서 머리를 가볍게 부딪히기만 해도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혈전으로 인한 뇌졸중이 아닙니다. 출혈로 인한 출혈성 뇌졸중이며 이것도 똑같이 치명적입니다. 인천의 박 선생님이 신문에서 뇌 건강에 관한 기사를 읽은 후 제게 오셨습니다. 이미 처방받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면서 매일 아침 은행나무 추출물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3주 이내에 팔에 멍이 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멍이 그분의 생명을 구한 경고 신호였습니다. 즉시 제 병원에 오셨고 우리는 혈액이 위험할 정도로 묽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날 보충제를 중단했습니다. 일주일만 더 지났다면 뇌출혈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조합이 한국에서 뇌졸중 희생자의 80%를 죽이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약물 복용을 중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해결책은 이러한 위험을 이해하는 의사와 완전한 약물 상호작용 검토를 받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약물이 혈류에서 만날 때 체내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여러분께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겠지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혈압약, 콜레스테롤, 저하 스타틴, 그리고 소염 진통제를 함께 복용하면 위험한 일이 시작됩니다. 이 약들을 복용한 후 45분 이내에 간에서 동일한 효소 경로를 두고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간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대사정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세 대의 큰 트럭이 동시에 1차선 터널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세요. 뭔가 양보해야 합니다.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중요합니다. 처리되지 않은 약물 분자들이 의도된 것보다 높은 농도로 혈액 속을 순환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높아진 농도는 동맥벽의 섬세한 내막에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동맥을 매끄러운 정원 호스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제 그 호스 안쪽을 매일 사포로 문지르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이 염증 연쇄 반응이 하는 일입니다. 동맥벽의 미세한 찢어짐과 거친 부분을 만듭니다. 몸은 혈소판과 염증세포를 이 부위로 보내 이 손상을 복구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기 시작합니다. 수개월, 수년에 걸쳐 이러한 복구 부위는 석회화된 플라크가 됩니다. 플라크 자체가 즉각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진짜 위험은 이 거친 부분들이 혈류를 매끄럽게 하지 않고 난류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난류 혈류는 압력 지점을 만듭니다. 이 압력 지점들은 동맥벽을 더욱 약화시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3,000명의 환자 파일을 검토한 후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뇌졸중 환자의 82%가 뇌졸중이 발생하기 전 18개월 이상 이 정확한 세 가지 약물 조합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일상적인 혈액 검사는 완전히 정상으로 보였습니다. 혈압 수치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개선되었습니다. 모든 표준 검사 지점은 그들이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것을 조용한 학살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손상은 표준 검사로 감지할 수 없는 세포 수준에서 일어납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쯤이면 동맥벽은 이미 수년간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강남구에 사는 68세 최 여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작년 3월에 제 진료실에 왔는데 아프다고 느껴서가 아니라 딸이 온라인에서 건강 콘텐츠를 보고 고집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최 여사는 4년 동안 이 세 가지 약을 함께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매일 아침 걸었습니다. 활력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그녀의 훌륭한 약물 복용 수능도를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의 병원에서 제공하지 않는 표준 검사가 아닌 특수 동맥 염증 검사를 수행했을 때 그녀의 염증 지표가 안전 수준보다 6배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동맥벽은 상당한 미세 손상을 보였습니다. 제 전문적인 평가로는 그녀는 주요 뇌졸중 사건으로부터 8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즉시 그녀의 약물 프로토콜을 조정했습니다.
각 약물의 복용 시간을 최소 6시간 간격으로 분리했습니다. 동맥벽 복구를 지원하는 특정 영양소를 추가했습니다. 표적 한겸증 식품 프로토콜을 시행했습니다. 90일 이내에 그녀의 염증 지표는 63% 감소했습니다. 오늘날 14개월 후 초의 여사는 건강하게 지내고 있으며 그녀의 동맥 건강은 측정 가능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이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 약물 조합을 복용하는 수백만 명의 노인들의 현실입니다. 모두가 약물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믿는 동안 손상은 조용히 보이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답답한 부분은 이것이 얼마나 예방 가능한지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구하는 약물을 중단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략적 타이밍, 적절한 모니터링, 그리고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 보호 조치 추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여러분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약물들을 함께 복용하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임상 관찰에서 제 환자들이 뇌졸중 위험을 최대 67%까지 줄이는 데 도움이 된 정확한 3단계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일 아침부터 의사와 상의해야 할 내용입니다. 1단계. 골든타임 내 약물 검토. 의사와 앉아서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물을 검토해야 합니다. 정확한 이름을 적으세요. 3가지 조합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혈압약과 소염, 진통제와 위산역류 약물. 둘째, 특정 항생제와 결합된 콜레스테롤 약물. 셋째, 일반 감기약과 함께 복용하는 혈액 희석제. 이러한 조합은 수년에 걸쳐 조용히 축적되는 동맥벽의 미세한 찢어짐을 만듭니다. 서울의료원에서의 제 진료에서 70세 이상 뇌졸중 환자의 82%가 이러한 문제 조합 중 최소 2가지를 복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사는 이 염증 연쇄 반응을 유발하지 않는 더 안전한 대안을 평가해야 합니다. 스스로 어떤 약물도 중단하지 마세요. 즉시 이 검토 일정을 잡으세요. 2단계. 아침 동맥 보호 루틴. 매일 아침 식사 30분 전에 이 정확한 순서대로 3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찬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노인의 동맥 수축을 일으킵니다. 둘째, 부드러운 목회전을 수행하세요. 시계 방향으로 5번, 시계 반대 방향으로 5번 매우 천천히. 이것은 경동맥을 통해 뇌로 가는 혈류를 자극합니다. 셋째, 중간 크기 토마토 하나를 먹거나 토마토 주스 100ml를 마시세요. 토마토의 특정 화합물은 약 6시간 동안 혈소판 응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2번의 경고 뇌졸중 후 저를 찾아온 강남구의 74세 초의 여사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정확한 아침 루틴을 시행했습니다. 8개월 후 그녀의 후속 영상은 동맥 유연성이 크게 개선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3년 후인 지금도 여전히 이 루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단계. 저녁 염증 재설정.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 마지막 식사 전에 쉽게 흡수되는 단백질 60g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60g은 약 200g의 부드러운 두부 또는 계란 3개 또는 150g의 찐 흰 생선을 의미합니다. 동맥벽은 수면 중에 스스로 복구되지만 재생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제공할 때만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하루에 30g 미만의 단백질을 섭취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동맥이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지고 손상됩니다. 이 단백질 섭취와 함께 심호흡 운동을 10번 하세요. 천천히 4박자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4박자 동안 참았다가 6박자 동안 내쉬세요. 이것은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키고 코르티솔을 감소시켜 밤새 동맥 염증을 직접적으로 낮춰줍니다. 이제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3가지 단계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함께 작동합니다. 선택적으로 고를 수 없습니다. 약물 검토는 숨겨진 손상 원인을 제거합니다. 아침 루틴은 고위험 시간대에 동맥을 보호합니다.
저녁 프로토콜은 잠자는 동안 축적된 손상을 회복시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의사와의 협력만 필요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장 메모 앱을 열고 이 3가지 단계를 적으세요. 내일 아침 식사 전에 병원에 전화하셔서 완전한 약물 검토 예약을 잡으세요. 뇌졸중 예방과 관련된 약물 상호작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복용하시는 모든 약물, 영양제, 일반 의약품의 목록을 작성해서 가져가세요. 용량도 포함하세요. 이 황금 시간대에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독립적인 생활과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의 차이는 앞으로 48시간 내에 취하는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28년간의 임상 경험을 3가지 간단한 단계로 압축해서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행동해야 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 가족 중 단 한 분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지금 즉시 이 영상을 공유할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공유 버튼을 클릭하세요. 형제자매, 배우자, 60세 이상의 친구들에게 보내세요. 댓글에 나는 나의 황금 시간을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적으세요. 지금 여러분의 다짐으로 적어주세요. 저는 박수민 의사이며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침묵의 살인자를 예방할 힘이 있습니다. 하루도 더 기다리지 마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진료 때 의사와 상의할 약물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실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뇌졸중 예방 정보를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이 숨겨진 약물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는 친구와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